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을 텐데요. 자,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이나 갈등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두 분이나 오셨네요. 네. 자, 저희들이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민도 궁금한데요.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 기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원포인트 레슨 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카페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느새 4학년이 돼서 취업 전선으로 떠밀리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또 취업 시즌이 돼야 또 취업의 발등이 불에 떨어져야 좀 취업 진로를 알아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인문계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사연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문과 졸업 이후에 독서 지도사 어떨까요?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분의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서울시내 중위권대학 국문과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문과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해하다가 독서 지도사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이분이 책을 좋아하고요. 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적성에 잘 맞겠다 싶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우선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한우리 같은 곳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설 업체인 것 같습니다. 뭐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냥 자격증 따는 걸로 끝내고 많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취업과 바로 직결돼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사교육 업체에 전화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좀 뚜렷하게 확실한 대답을 못 얻으신 것 같은데 이 독서 지도사 관련해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셨네요. 네. 네. 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뭐 이런 네. 막막한 심정을 올려주셨고 그렇습니다. 독서 지도사로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국문과도 참 취업이 어려운 과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글을 잘 쓰고 또 책 읽는 거를 또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제가 독서 지도사라는 직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결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인문학 열풍, 뭐 책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책 좀 많이 읽으세요? 두 분의 책이요. 네. 저는 방송 때문에 좀 읽긴 하는데 네. 스스로는 솔직히 말하면 네.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짬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는 이제 만화책 되게 만화책. 근데 만화책도 좋은 거 많아요. 역사 만화책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학습 만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독서 지도사라는 그런 직업이 떠오르고 있고 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책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행간을 잘 분석해서 쪼개서 읽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혹은 찬반 토론을 찬성과 반대편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든지 혹은 뭐 미술이나 과학 같은 과목이랑 접목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또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독서 지도사의 역할인데요. 뭐 독서 지도, 논술 지도 같은 걸 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요. 네. 독서, 뭐 토론, 논술, 디베이트 이런 뭐 스토리텔링 이런 그 키워드들이 붙으면서 그런 업체 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은요, 이렇게 인문학 열풍으로 독서 지도사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일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일인지 좀 궁금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어디서 좀 취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네, 이거 알아봤더니 저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많고요. 뭐 대학 안에 있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많고 혹은 출판 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그런데 민간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이죠. 그렇다 보니 또한 그런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강의 몇 번 듣고 또 발급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턱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격증 자체에는 경쟁력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자격증을 따고 나면 뭐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이나 혹은
지금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그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도서관에서 일하시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 자격증이고 또 수요가 그렇게 없는 상태니까 좀 박지만 않은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래요. 조언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독서 지도사가 이렇게 취업도 전망이 밝지가 않고 박봉이다 보니까요. 사실 이 친구처럼 대학 갓 졸업한 친구가 독서 지도사로 가는 거는 저는 조금은 좀 말리고 싶어요. 그냥 투잡이나 혹은 조금 부업으로 네. 이렇게 가벼운 일로는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올인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고 사실은 근데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학교나 사설 기관에서 학교에서 하기 힘든 이런 토론식 수업을 밖에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건 좋은 교육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 문턱이 너무 낮아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걸러지고 그 전문가 집단이 생기고 가려낼 수 있는 절차나 시험 등이 생기고 나면 조금 더 처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제 그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독서를 지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유리한 조건의 직업을 좀 찾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국문과 졸업생에게 조금 유리한 취업 조건 이런 게 사실은 없죠. 사실 지금은 직무 중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똑같이 조언을 하고 싶어요. 직업을 어떤 국문과 졸업생이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이 무엇일까라고 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생각을 정리해내는 것 이런 것에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나는 글을 쓰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네. 독서 지도사 하고 싶으시면 투잡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다른 부분도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출판사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면 훨씬 더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국문과 학생이 좀 어려운 취업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취업이 어려운 게 국문과 학생, 문과 학생뿐만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요즘 이과 학생들 좀 인기가 많다지만 그래도 또 전공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과 학생, 토목과 학생의 고민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두 번째 이 제목을 보니까 건설회사 해외 영업부 준비 중인데 무슨 스펙이 있으면 더 유리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은요 경남 지역 모 국립대의 토목과 학생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건설회사 해외 영업부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준비하는 어학 성적이 토익과 오픽이다. 토픽이라고 제가 합쳐서 말했네요.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좋아하는 건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인가 봐요. 일본어를 좋아해서 취미로 공부하다가 JPT도 따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중국어도 국가에서 중국 건설사를 더 밀어주기에 수주 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중국어도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럼 제2외국어로 밀어야 할 건 스페인, 이거 중동어인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건설회사니까 토목기사 있으면 더 유리할까요? 라고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굉장히 많아 네. 보입니다. 글만 읽어도 지금 어쨌든 토목과 학생인데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요. 준비는 토익, 오픽을 하고 계시는데 관심은 또 일본어를 좋아하시고요. 네. 근데 또 안 쓴다고 하니까 고민이시고 제2외국어를 스페인어를 해야 될까 중동어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제2외국어까지 공부하고 계신데 어떻게 스페인어 올라 고모 에스타스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시는데요. 예. 세뇨리타? 맞는 말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네, 토목 재학 중이신데 해외 영업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어에 본인이 그 흥미도 좀 높으시고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지금 준비를 하신 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고요. 네. 근데 그 해외 영업이라고 해서 외국어에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해외 국제적인 감각, 글로벌 마인드 그런 감각들이 또 같이 뒤따라줘야 그 탄탄한 발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못지않게 중요한 건 국제적인 감각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사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프로젝트의 흐름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 동향들을 좀 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어도 물론 중요하고요. 좀 외국어는 꾸준함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또 시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강력해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 공사가 수주되고 진행될 때 계약 조건이 되는 것이 FIDIC 계약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57년에 국제 컨설턴트 엔지니어링 연맹이랑 국제 건설업 연맹이 작성한 계약 약관인데요. 네. 지금 국제적인 어떤 건설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계약 약관의 아주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약관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철도, 교통, 토목 사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중국을 보면 네. 그동안 밀어붙이기식으로 달려왔는데 최근 주요 해외 철도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분야에서 좀 허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계약 전문가가 한번 일전에, 아주 조금 전에 그 중국은 하드웨어 분야인 어떤 시공에서는 경쟁력을 가졌지만 계약과 리스크 관리 등의 PM 업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번 꼬집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비를 들여서 지금 FIDIC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대한 규모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중국이 이렇게 FIDIC을 이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외 공사에서 중국이 차지할 비중은 상당히 더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방송을 네.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엔지니어들을 얼마가 들던 그 교육비가 얼마가 들던 그거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특성화 교육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건 이 FIDIC에 대한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고요. 해외 건설 협회나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라는 협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사업 등을 꾸준히 관심 갖고 찾아다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제2외국어 물어보셨는데 요거만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스페인어와 중동어, 그리고 또 어떤 외국어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 지금 제2외국어 갈피 못 잡으시잖아요. 네. 일본어, 중국어 막 이제 찔끔찔끔 알아보셨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대건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쓰이는 이제 외국어는 스페인어라 그래요. 중동어보다는 스페인어가 지금은 훨씬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올인해서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스페인어가 많이 쓰이지만 또 네. 시장 상황을, 산업 상황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상담해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 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